이제 15억 주택담보대출 초과분에 대해서 대출이 전면되지 않았었는데 이 15억 초과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완화책들이 어쩌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초과 부분에 대한 대출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부동산 완화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또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주택담보대출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15억을 초과하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부자들만이 대출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사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서도 그런 영상들을 찍었죠. 외국인들,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고가 주택들을 사간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이 15억 초과의 주택들, 좀 고가의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이라면 그런 주택들을 살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을 주어야 하는데 15억 초과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사가는 그런 형상들이 많이 마련됐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15억 족쇄를 푼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고, 그리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거래가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이 올랐던 가격들, 호가들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그런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의 정책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상승기 때 폭등을 했을 때 그런 폭등 장세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의 정책들을, 규제책들을 내놨었죠. 강화책들을 내놨었죠.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의 시장 자체, 그리고 금리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 상황 자체도 많이 안 좋은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불합리하게 가격이 많이 폭등했던, 올랐던 시기에 그러한 정책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나 상반기, 내년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의 완화책들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어쩌면은 조금 조정을 받거나 어쩌면은 이 조정 장세가 조금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가 너무나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 중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뭐 15억 주택담보대출을 푼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서민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주택이 필요한 많은 분들한테 이 15억 담보대출을 푼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아주 큰 이슈의 그런 완화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일부의 사람들만,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가의 주택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는 고가의 주택을 대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15억 초과주택의 대출을 풀면서 이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냐, 그건 좀 방향성이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던 이런 가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많이 너무나 폭등했던 지역들, 정말 호가 뻥튀기 같은 지역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20%까지, 20, 30%까지 많이 빠진 고가 대비 지역들도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빠지기를 기다리는데, 빠지기를 더 가격이 조정받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도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의 가격들이 폭락하기를 원하고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올랐던 이런 가격들을 보면
떨어지면서 내가 주택을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쩌면 궁극적으로 내가 주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그런 완화책들이 이런 15억의 고가 주택의 대출의 완화가 아닌 이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의 가격들의 DSR이라든가 LTV라든가 이런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해서 사고 싶다면 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휴지를 사고 싶은데 이 휴지가 없어가지고 이 휴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적정한 가격의 휴지가 있을 때 사고 싶으면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시장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은 이 휴지를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수요와 공급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부분까지 꽉 조여가지고 무리하게 두 채, 세 채, 열 채를 내가 투자를 하거나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데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는 일부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시장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내가 필요 없어서 사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전세나 월세의 렌트의 형식으로 살 거야. 그거는 이제 선택권이고 본인들의 선택권이고,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폭등했던 장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규제 지역들을 너무나 강하게 묶어놓고, 그리고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많이 못 샀는데 이런 완화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거래가 활성화될지 그거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이렇게 완화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른 부동산의 가격, 시장을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 완화가 일시적으로 좀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단순간에 이런 주택들을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장 상황은 한번 지켜보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응하는 그 시장 경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이런 완화책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완화책들을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11년도, 2010년도, 2012년도 침체장 때 아주 세금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택을 아예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렌트의 개념, 전세의 개념으로만 내가 주거지를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이런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간극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세금 혜택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수요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는 공급 대비 가수요들이 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폭등 장세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의 국면들을 겪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무주택 서민들부터 살 수 있는 시장들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강한 그런 부동산의 대책들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완화책들을 내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이 올랐던 이 폭등 장세를 겪었던 최근의 시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완화책들, 정부에 대한 완화책들,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빠르게 내놨을 때는 국민들한테 거부감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정치에 대한 뭐 색깔이나 성향은 그렇게 단편적이진 않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극심한 부동산의 가격들이 강남권에서도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다고 하죠. 물론 일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 가격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쨌거나 서울의 25개 구가 모두 다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면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 공급자
입장에서도 주택 공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던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 공급의 일정을 조금 보류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 좋은 시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세 국면을 받으면서 이런 15억 대출에 대한 족세 푼다, 그리고 이런 금지를 한다 해가지고 내가 15억 이상 되는 주택을 빨리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5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폐지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 자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 상위 입지, 좋은 입지들의 15억 이하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셨던 분들이 이제 15억에 대한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활용해가지고 좀 더 상급지의 주택, 그리고 좀 더 고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주택담보대출 15억을 푼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론화적으로 모두에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풀어지면서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면 이제 아파트의 가격 서열들이 또 정리가 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도 주택을 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리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완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정대상 해제가 되는 지역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없고 분양 자체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외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들, 지방 지역들부터 빠르게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어쩌면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올 하반기나 상반기가 어쩌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규제의 완화책에 따라서 좀 틀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 5년 더 이런 침체기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5년 넘게 이런 침체기, 부동산의 조정기, 그리고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게 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나라의 경제 상황을 조금 성장할 수 있게끔 아마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야지,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잘 활성화가 돼야지 여기에서 제반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또 창출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또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또 소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 가정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떨어지기만을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국면이 길지 않고, 만약에 조정받는 국면 또는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일부 조정을 받고 또 소폭 상승하는 국면이 오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 무주택자 분들이에요. 1주택자 분들은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1주택자이니까 살면 돼요, 그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내가 팔고 현금화 했을 때 그게 수익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내가 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호가에 올랐던 가격에 샀으면은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팔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의 침체기, 그리고 조정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샀는데 많이 떨어졌다, 또 부동산을 샀는데 이거 잘 산 거냐,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지인분들한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산 사람들,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내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보고 그냥 내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지 못하고 올라도 비싸니까 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댓글들,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15억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폐지,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때 위험한 것은 누구나가 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질 거라고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시장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시장. 누구나가 다 예측하는 시장. 인생은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다 예측한 대로 갈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어요. 예전같이 이렇게 부동산의 장이 계속해서 3년간 올랐을 것 같았으면은 그 오르기 초창기 때 여러 채 내가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채 뭐 100채, 200채 사가지고 폭동장에 팔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알 수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가 강하게 계속 나오는 시점 속에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죠. 계속 풍선 효과로 하지만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들은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형상을 보여줬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또 완화책이 나왔는데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샘물처럼 흐르는 부동산 시장을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서 추석 전후로 아마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나올 건데 그 수위는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점차 조금씩 그런 완화책들이 수위를 높여가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정말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1주택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완화책들이 나오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은 좀 상급지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